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으시겠네요. 집에 가니까 좀 이따가. 네? 집에 가면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이 있을까요? 기억이 있어야 될 텐데 책 50쪽 합니다. 50쪽 하면 주택시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3년에 한 번 꼴? 뭐 이 정도 나오니까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시장에서는 두 가지 공부하고 두 가지. 거기 50쪽에 1번 주택시장의 특징, 2번 주택 수요, 주택 소요, 3번 주택 이용가 현상, 51쪽에 주거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2번은 안 중요합니다. 3번, 4번이 약간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는 두 가지 배운다. 주택 이용가 현상과 51쪽에 있는 주거분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주택시장의 특징, 2번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과 싸우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여러분이 뭔 말인가 그래요. 1번에서. 근데 1번이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의 특징, 2번에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는 다른 말이다. 자, 요거 한번 내는데 이거요.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잖아. 글씨가 다르잖아. 이렇게. 다른 말. 요거 한번 냈어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마 3월달, 4월달 과정에서 제가 이거 언급할 건데 지금은 요거 필요 없어요. 출제가 자주 된다. 그럼 당연히 언급해야 되잖아요. 이거 필요 없고 요거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막 그런다고. 여러분 눈빛 보면 알아. 막 설명하면 저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자는 소리지? 짜증나네. 아까 가버릴 걸 그랬네. 막 이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 이제 3번 주택 이용가 현상이라고 나와요. 이용가 현상. 이제 주택 이용가 현상인데 여러분 책에는 요 그림부터 나오는데 제가 요 그림을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주택 이용가 현상은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나요? 정수기. 저 정수기 있잖아요. 밖에. 그 정수기를 요가 걸러낸다는 소리 걸러낸다. 자, 요가를 필터링 그래요. 필터링. 요가 현상은 필터링 현상인데 걸러내는 거야. 그러면 주택 이용가 현상은 주택이 뭘 걸러낸다는 소리야. 주택이. 그럼 주택 이용가 현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개념은 주택 이용 주체가 소득 계층은 고소득자, 저소득자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한다. 상향녀가 하향녀가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제가 요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자, 이거 봐요. 자, 요게 여러분 책에는 그림으로 벌어놨는데 이제 이겁니다. 요 주택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주택이 지금 신축됐습니다. 신축. 그럼 신축됐으면 이게 비싼 주택이야? 고가 주택입니다. 고가 주택. 그럼 고가 주택이면 소득, 고소득자가 살까요? 저소득자가 살까요? 고소득자. 고소득자를 소득 상위 계층이라고. 상위 계층. 소득 상위 계층입니다. 여기 이제 이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축돼서 시간이 흘러가면 노후화 됩니까? 안 됩니까? 노후화 되죠. 그럼 노후화 되면 그러면 이 고소득자가 떠나요. 자, 노후화되면 고소득자가 떠납니다. 떠나면 여기에 빈집이 생겨. 빈집. 빈집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빈집도 두 글자네. 빈집을 공가라고 그래요. 공가. 그러니까 빈집이 생겨. 공가가. 그럼 여기 1번 떠나고 2번 공가가 발생을 하면 이 빈집에 저소득자가 들어와요. 저소득자가 소득 하위 계층에.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저소득자가 유입됩니다. 그 저소득자가 살게 돼요. 그러면 저소득자들은 소득 상위 계층입니까? 하위 계층입니까? 하위 계층이에요. 하위 계층. 그러면 여기를 보면 소득 상위 계층에 살다가 노후화돼서 소득 하위 계층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걸러낸 거라 걸려요. 그러면 상에서 하로 갔습니다. 그 무슨 여가입니까? 하향여가. 이걸 이용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이 시간이 흘러가서 주택이 질이 바뀌어. 그러니까 질은 노후화되면 질이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주택의 이용 주체. 여기는 고소득자가 이용하고 여기는 저소득자고 이용 주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걸 주택 이용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고소득자가 살다가 저소득자, 소득 상위 계층 살다가 하위 계층. 그러면 상에서 하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여가입니까? 하향여가라고 해요. 하향여가. 그러니까 주택 이용가 현상의 종류는 하향여가가 있고 상향여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향여가는 밑으로 향했다는 소리야. 밑으로 향했다. 그럼 소득 상위층에 살다가 하위계층으로 갔으니까 밑으로 향한 거죠. 밑으로. 그러면 이 저소득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럼 이 주택이 계속 저소득자가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봐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이 주택은 저가 주택으로 가야 됩니까? 고가 주택으로 가야 됩니까? 고가 주택으로 가겠죠. 그럼 다시 여기에 고소득자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럼 고소득자가 살면 소득 상위 계층에서 살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 경우는 하위 계층에 살다가 상위 계층으로 갔습니다. 하살표 방향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에서 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상으로 향했다고 해서 상향여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걸 주택 이용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이용 현상은. 자,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주택 이용 현상이라는 것은 주택의 이용 주체가, 주택을 사용하는 주체가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냐? 고소득자가 살다가 저소득자 살고 바뀌었다. 그럼 고소득자는 소득 상위 계층, 저소득자는 소득 하위 계층. 상에서 하로 갔습니다.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근데 이 지역이 재개발됐습니다. 재건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 상위 계층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에서 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여가? 상향여가라고 한다. 상향여가. 뭐 특정 지역을 검열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서울에서도 예전에 불과 한 30여 년 전에요. 저기 봉촌동 가면 봉촌고기 있잖아요. 숭실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에 저소득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자가 살던가 아파트 단지가 됐던가 아파트 단지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상향여가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여가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향여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 지역의 삶의 수준들이 다 바뀌어요. 사람 주체가 다 바뀌고 그러니까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그 지역은 요즘은 좀 있으면 선거철이 곧 돌아올 건데 지금도 보면 선거철이 거의 될 거예요. 12월 달 끝나고 내년 1월 달 되면 선거철이 돼요. 내년 4월 달에 선거를 하니까. 그러면 선거철이 되면 그런 말들만 해요. 이제 전문가들 나와서 그 지역은 예전에 전통적으로 어느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아파트 지역이 됨으로써 뭐 청년층이 많이 유입되고 젊은층이 많이 유입돼서 표심이 바뀌었다 이런 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이런 데서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부적으로 설명한 거고 우리 이제 공부 뭐 표심이 바뀌었다는 시험이 안 나올 거고 상향여가 하향여가 개념은 하향여가 밑으로 향했다. 그러면 고에서 저로 갔다. 상향계층 하향으로 갔다. 그러면 상향여가는 위로 올라갔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주택 이용화 현상이라는 것은 주택의 이용 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택의 질이 바뀜으로써. 근데 요 빈집이 없다고 봐요. 여기에 고소득자가 살아요. 근데 계속 고소득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용화 현상이 발생이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빈집이 있어야만이 이용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공간은 빈집은 이용화 현상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OX. 그건 된단 말이에요. 요거가 되게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 그림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그림으로. 자, 그림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주택 이용화 현상의 개념은 다 봤고 공가 현상은 주택 이용화 현상의 요소이다. 맞습니까? 요거 한 3번 냅니다. 공가 현상은 주택 이용화하고는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 OX, X. 자, 여기가 고소득 계층 주택 또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고소득층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노후화돼요. 노후화되면 고소득자가 떠납니다. 떠나면 저소득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소득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슨 여가입니까?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요 상향여가 하향여가는 여러분 된단 말이에요. 금방 돼.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면 이 하향여가 발생했단 말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증가했습니다. 증가. 그러면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올까 있을까? 오죠. 근데 요 저소득 계층이 살고 있던 주거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된다면 그러면 소득 상위 계층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굳이 써보면 여기는 소득 상위 계층이 되는 거고 하위 계층이네. 미안해요. 오늘 소득 하위 계층이 되는 거예요. 하위 계층. 여기는 소득 상위 계층이 되는 거고 여기는 소득 상위 계층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저소득층은 소득 하위 계층인데 재개발 재건축돼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럼 소득 상위 계층으로 올라갔다는 소리죠.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럼 왜 상향여가 발생할까? 우리 소득이 감소하면 상향여가가 소득이 증가하면 내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달에 2억으로 갑니다. 제발.
한소득 2억. 2억이면 여러분 제가 좀 드릴게요. 여러분도 2억 되겠지. 제가 2억이면. 그럼 소득이 2억으로 올라가면 그럼 나는 고소득 계층으로 가겠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상향여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럼 상향여가 발생했단 말은 고소득 주택, 고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고가 주택 수요 증가. 저가 주택 수요 감소하고 내 소득이 올라가 10배로. 그럼 난 저가 주택 버려. 고가 주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상향여가 발생했단 말은 고가 주택의 수요 증가하고 저가 주택 수요는 감소했다. 그러니까 개념은 쉬워요. 쉬운데 가끔씩 이걸 가지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약간 헷갈려요. 자, 여기서 출제 비중은 엄청나게 높잖아요. 약간 출제 비중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요 3번 한 문제, 그다음에 51쪽에 주거분리 한 문제, 두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두 개를 묶어서 내 묶어서. 그다음에 예전에는 요 주택 이용 현상을 잘 내다가 최근에는 51페이지 주거분리를 더 잘 내요. 그러니까 요 주택 이용 현상은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전부 다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고하고 저가 반대, 하향여가 상향여가 반대, 저가주택과 고가주택 반대, 저가주택 수요 증가, 저가주택 수요 감소 반대, 전부 다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자주 출제해요. 요거 틀린 말 잘 줘요. 틀린 말. 그럼 하향여가 현상이란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현상이다. OX, X. 상향여가 현상은 고가주택의 수요 감소 현상이다. X.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다. X. 그렇게 출제합니다. 됐죠?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 이용화 현상에 따른 주택 시장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택 이용화 현상, 상향여가 하향여가 발생하면 주택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다 외우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주택 이용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상향여가 발생합니다. 그럼 달동네 다 없어버리고 거기에 좋은 주택들이 들어섭니다. 그럼 주택의 질적 수익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주택의 질적 수익이 높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달동네 없어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주택의 수가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증가. 그러니까 긍정적이야. 주택의 질적 수익을 개선시킨다.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여기에 31회 때가 나왔던 지문입니다. 최근에는. 그럼 하향여가 발생해요. 그럼 하향여가 발생했단 말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증가한 거죠. 그럼 하향여가 발생했단 말은 빈집으로 남아있던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갔다는 소리거든요. 저소득자 사용을 받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이 저가주택의 수량이 공급량이 증가하는가 감소인가? 증가. 이걸 감소라고 31회 때 했다고. 감소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그러니까 증가의 긍정적. 그러니까 주택 이용화 현상이 나타나면 주택 시장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증가, 개선 이렇게 하면 되겠네. 50페이지 하단부의 5번 불량주택 거의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거 볼 필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지금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자, 51쪽 가면 뭐가 나왔습니까? 주거분리. 주거분리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생각할 사항이 별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까 탄력성 뭘 생각해야 되니까 재미가 안 느꼈는데 뭐 생각하지 않고 용어정의 제가 일반적으로 전달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주거분리는 어떤 게 주거분리냐면 뭐 주거분리 제가 설명하다 보면 좀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돈 때문에 주거지역이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에 나눠지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럼 시험지에다 돈 때문에 갈까? 소득 때문에 갈까? 소득 때문에. 시험지에다 돈 때문에 주거분리가 발생한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소득 때문에 주거지역이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지역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주거분리. 분리라는 건 알죠. 분리됐다. 주거분리는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지역으로 나눠지는 현상. 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가주택 지역,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저가주택 지역 이렇게 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자, 요게 개념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 봐봐요. 재밌어요. 주거분리란 도시 지역이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다. OX, X 다시 해볼게요. 주거분리란 도시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나눠지는 현상이다. OX, X. 주거분리는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현상이야. 무엇 때문에? 소득 때문에. 또 이렇게 출제했죠. 주거분리란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하고 관계없이 주거지역이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나눠지는 현상이다. OX, X. 소득 때문에 그 말이에요. 소득 때문에. 그럼 원인, 주거분리의 근본 원인은 소득입니다. 근데 여과 현상, 예부 효과는 아직 안 배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차츰 알게 돼요. 주거분리 장소 어디서 나타난가? 도시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서울은 구가 몇 개예요? 25개 구입니다. 25개. 서울에 살면서 구가 몇 개 때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거의 구별로 이제 선거구가 획정되잖아요. 근데 큰 구는 두 개가요. 선거가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의 구가 25개니까 평균적으로 한 구당 인구가 약 40만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1000만 정도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거구는 20만 정도에서 하나의 선구가 돼. 그럼 노원구가 50만이다. 그럼 하나의 선구가 아닙니다. 나눠서 두 개의 선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약 50개 가까이 선거구가 있어요. 서울에만 국회의원 한 50명 된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 서울 전체에서도 잘 사는 구가 있고 못 사는 구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구는 무슨 구입니까? 노원구지 뭐였어? 노원구. 이해됐죠? 그러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우리 서울입니다. 여기가 노원구입니다. 자, 노원구. 그럼 노원구도 여기가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이렇게 되죠. 그럼 상계동이 가장 잘 삽니다. 하계동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하계동이 가장 못 삽니다. 그럼 같은 노원구에서도 주거분리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게 이겁니다. 예? 그럼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현상이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는 같은 동네에서는 같은 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OX, X. 도시 전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주거분리가 나오면 답이 여기서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럼 여기서 답이 되면 좋죠.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현상이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답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쉬운데 이제 4번 내용이라고 해서 무슨 그림이 나오는데 요 그림도 한 번만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봅시다. 주거분리의 내용인데 요 주거분리가 됐네요. 저가주택지역, 고가주택지역. 왜 이렇게 주거분리가 됐을까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고가주택지역,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저가주택지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저가주택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주거분리 된 거라고 소득 때문에. 그럼 저가주택지역에서는 여러 서로 이거 저가주택인데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까 나쁜 영향을 주고받을까? 서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택끼리는요 다 안 좋은 주택이야. 그럼 주택끼리는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나쁜 영향. 그걸 부의 이불가라고 그래. 부의 이불가. 근데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내 주택이 약간 흐름에도 옆에가 전부 다 고가주택이면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것을 정의 이불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그럼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저는 여기 고가주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소득이 200만 원이면 그러면 나는 저가주택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소득이 200에서 한 달에 2으로 올라가요. 제발. 예? 그럼 저는 이 저가주택을 버리고 고가주택으로 갈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소득이 200만 원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가주택 살면서 부의 이불가. 주위에서 나쁜 영향을 받고 사는 거야. 그럼 소득이 10배로 증가하면 10배가 아니라 100배죠. 100배? 10배가 2천만 원. 100배죠? 그 100배로 증가하면 나는 고가주택 갑니다. 왜? 고가주택 가면 정의이불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주거분리는 주택의 이용 주체가 요 부의 이불가를 추구하는 겁니까? 피해가는 겁니까? 피하고 정의 이불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거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O. 그럼 예부 효과는 주거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 자료 6번 가봐요. 6번을 보면 이게 나왔습니다. 주거분리는 주택 이용자가
정의 예비효과에서 나오는 편익 좋은 점은 추구하고 부의 예비효과에 대해서 피해는 피하라는 동기에서 발생한다. 이해됐나요? 네, 됐네. 자, 다시 이제 그림으로 갑시다. 자, 그림으로 가면 부예비효과, 정예비효과 썼습니다. 그다음에 가끔씩 땅값 물어봐. 부동산 가격 물어봐. 부동산 가격.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불러요. 자, 이 부분은 경계입니다. 저가주택과 고가주택 가운데 있는 경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칭할 때 이렇게 해요. 경계 인접한 저가주택 그래요. 경계 인접한 또는 이 지역은 고가주택이 옆에 있어요. 고가주택이 인접한 저가주택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저가주택인데 고가주택 가깝게 있어요. 그럼 다른 저가주택에 비해서 고가주택 가깝게 있으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할증된다고 해요. 할증된다. 근데 이 부분은요.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에 사이드에 있어요. 외곽이 있습니다. 중심부 있지 않고. 그럼 다른 고가주택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요. 할인된단 말이에요. 이 지문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경계에 인접한 저가주택 지역은 경계에 인접한 저가주택 지역은 할인 거래된다. OX. X. 경계에 인접한 저가주택 지역은 할인 거래된다. OX. X. 할증 거래되고 경계에 인접한 고가주택 지역은 할인 거래된다. 이렇게 하지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얼추 이해됩니까? 여기만 이해되면 되고 집에 가면 그런 거 자체가 기억 안 날 거니까. 그게 공부니까 오늘 기억나는 거 집에 가면 뭐만 기억나는데 탄력성.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용이 뭔데? 그 용이 뭐였더라? 용은 뱀보다 탄력적이다?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용이 탄력적이다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하다가 1월달, 2월달, 3월달 가는 과정에서 용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가 용이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자, 여기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잘 나온 걸 할 건데 최근에 잘 나온 것은 저 거기 51쪽 가장 밑에 봐봐요. 그러면 동그라미 6개 나오죠. 그 동그라미 6개 나온 첫 번째 고비화 나왔습니다. 그 밑에 저가상 나왔습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거야.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라고. 요즘은 그거 잘 내요. 그거. 자, 고비와 저가상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게. 예, 이제 칠판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고가주택 지역입니다. 이 고가주택 지역인데 이게 주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주택이 노후화돼요. 그럼 주택이 노후화되면 이 주택에 사는 사람은 결정을 해야 돼. 무슨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 주택을 수선 또는 개량, 수선 개량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고가주택 지역에서는요, 수선 개량 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수선비가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봐요. 그럼 수선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수선했더니 이 주택의 가치가 1억이 올라가. 비용은 1,000만 원, 가격은 1억이 올라가요. 수선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죠.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선 개량 비용보다 가치 증가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지역은 여기 저는 수선비만 있지만 시험은 수선 개량 비용 이렇게 나와요. 그럼 수선비가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수선했더니 가격이 1억이 올라간답니다. 그럼 수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여기는 계속 고가주택 지역으로 남습니다. 요 1번을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언제나 수선비보다 가치 증가비 더 큽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 수선비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가치 증가는 200밖에 안 된다고 봐요. 200밖에. 이 지역이 계속 노후화돼서 그럼 여러분 수선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죠. 그럼 수선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노후화돼요. 그럼 노후화되면 고수자는 떠나요. 떠나면 빈집이 발생해요. 그 빈집 발생하면 공가가 발생하면 거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와요. 저소득자가 그걸 침입했다고 그래. 침입은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침입했다. 애구가 침입했다 하잖아요. 애구가 침입했다. 그러니까 침입은 이질적인 요소 들어온 거야. 그럼 여기 저소득자가 들어왔습니다. 저소득자가 들어옵니다. 저소득자도 들어옵니다. 계속 저소득자가 들어와요. 도미노 현상처럼. 그럼 이 지역은 고가주택 지역이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걸 천이 됐다, 개성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천이 개성이 발생하면 저가주택이 하나만 들어와.
저가주택이 하나만 들어오면 여전히 고가주택 지역이야. 근데 저가주택이 들어왔습니다. 침입했습니다. 또 침입, 또 침입, 계속 침입해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저가주택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개성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성이 되면 이 지역은 고가주택 지역, 저가주택 지역, 저가주택 지역. 그럼 고에서 저가 됐습니다. 하향여가, 상향여가, 하향여가. 자, 그러면 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어느 경우에 하향여가 될 건가? 고가주택 지역에서 가치 증감이 더 클 때 하향여가입니까? 비용이 더 클 때 하향여가입니까? 비용이 더 클 때 하향여가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잖아요. 지문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요. 빨리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고가주택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빨리 쳐야 돼요. 고가주택 지역 비용이 더 클 때 하향여가 고비하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비용이 더 클 때 상향여가 고비상 OX X 그렇게. 저는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는 거 모르겠대. 고비야. 여기 고비야. 고 뭡니까?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고가주택 지역 비용이 더 크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고비야. 고비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비상은 없다고. 고비상은 고비하가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논리는 저가주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그럼 저가주택 갑시다. 자 30분 됐습니다. 30분. 여러분 눈빛 보고 대답이 잘 되고 그럼 빨리 끝날 거고 못하면 그러면 계속 연장될 거고. 대답을 잘해야 한다고 해서 빨리 한다는 게 아니야. 잘해야 한다고. 대답을 빨리 하려고 막 해서 틀려버리면 연장이야. 안 해도 연장. 대답 안 해도 연장. 틀려도 연장. 응? 자, 고가주택 봤습니다. 저가주택 갑시다. 그럼 이 저가주택 지역은 노후화되면 계속 노후화되면 그럼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 분양에서 어디가 더 커요? 일반적으로 수선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수선비가 더 크면 수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계속 저가주택 나눈다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요 저가주택 이 주변이 다 개발돼. 주변이 다 개발되면 그럼 이 지역도 수선비 여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루어지겠죠. 수선비보다 가치 증감이 더 클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럼 이 지역은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럼 무슨 여가입니까? 상향여가죠. 그럼 저가주택 지역에서 가치 증가분이 가치 상승분이 크다면 상향여가입니다. 이걸 저가상이라고 불러. 저가상. 그럼 저가상의 저는 뭡니까? 저가주택 지역에서 가치 증가분이 수선비보다 더 크다면 상향여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잘 들어봐봐요. 저가주택이 나왔어요. 시험 지문에 저가주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가주택 나오면서 뭐라고 막 설명해. 여기 이 부분을 설명해. 어디가 더 크다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향여가라고 나와. 하향여가. 저가주택이 나오면서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가 어떻고 가치 증가가 어떻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향여가 발생한다. 올까 있을까? X.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하향여가란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 저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뭐 지하실로 떨어져야 돼? 저가주택 더 떨어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하향여가란 말이 안 나오죠.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상향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저가상이라고 합니다. 요 5번 봤는가요? 5번 할증 할인 봤잖아요. 이거 5번 뭐예요? 고가주택 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 지역. 그게 얘기죠. 요거. 그러면 할증 거래된다. 여기는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 여기죠. 그럼 할인 거래된다. 자, 51쪽 주거분리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다 정리된 것 같네요. 자, 마지막에 고비와 저가상이 나왔습니다. 자, 51쪽의 내용, 요 내용을 쭉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봅시다. 고가주택 지역 비용이 더 크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저가주택 지역 가치 증감이 더 큰 무슨 여가? 상향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근데 약간 짜증 날 거야. 막 넘어가니까 이렇게.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건 타이틀만 해볼까요? 분수식, 비례, 반비례, 분수식 읽는 법 했습니다. 그다음에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5가지 중에서 4가지 있습니다. 개념, 공식, 표가 가장 중요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탄력성 끝났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완전 불안전, 불안전, 지역별 시장이다 했습니다.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 곤란하여 단기적 가격 왜곡된다. 이런 말들 했어요. 그다음에 주택 이용화 현상, 주거 분리 내용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됐네요. 자, 여러분들 책 52쪽에 기출 지문 한번 볼 건데요. 자, 그 기출 지문에서 자, 여기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징 나왔습니다. 자, 1번하고 3번만 풀어볼 겁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경제 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OX? O.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여기까지 OX. O. 부동산 사고 팔 때 등기 비용도 있고 막 중개 수수도 있잖아요. 수요자 공급자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받게 돼 여기까지 OX. O. 완전 불안전, 불안전, 뻔뻔스럽게 완전이 뭐야? 완전 틀렸죠.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자, 그 밑에 주택 이용화 현상 주거 분리 갈게요. 자, 주택 이용 주거 분리. 자, 1번 상위 계층에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상위에서 하로 갔습니다. 그럼 상향여가 하향여가? 하향여가. 상향여가 아니라 하향여가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네요. 틀린 지문. 오른쪽. 3번. 자, 2번 그대로 3번이요. 하향여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주택 개량 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고비와 저가상 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고가 주택이 있어서 고비하죠. 고비야. 그럼 고가 주택에서 고 나왔습니다. 비용이 더 클 때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러면 주택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주택 개량분이 크다. 그럼 가치 상승분이 크죠. 그럼 하향여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요 개량 비용이 더 클 때 하향여가란 말이야. 하향여가. 그럼 이건 OX, X. 자, 6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 경계에 가깝게 있는 저소득 주택은 할인할증. 할인이라 할증. 그다음에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할증, 할인. 그러니까 6번은 틀린 지문이고 할인하고 할증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틀린 지문 이렇게. 자, 오늘 데일리 볼까요? 데일리 봅시다. 수요 공급의 탄력성 1번 지문 가자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의 비율이다. 이거는 분수식 읽는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수가타는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다.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의 비율이다. 분자 분모 바꿨습니다. 그럼 OX, X. 2번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가 더 크대요. 량 변화가 더 크네요. 양 변화가.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가격 탄력성 1보다 작고입니까? 크고입니까? 크고.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랍니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 탄력점 양 변화가 크다. OX, O.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럼 고정된다고 나오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 해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럼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수요량이 고정됐다. 여기까지 맞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맞죠? 여기까지. 수요 곡선은 수평선, 수직선. 이 평자를 직자로 바꿔야 돼요. 틀린 지문. 6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동 공급이든 비탄력적이면 양변화가 커요. 양변화가 작아요. 양변화가 작죠. 그럼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작다. OX, O. 7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0이면 완전 비탄력적. 옳은 지문.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징. 1번
부동산 시장은 토지형 혜택을 결정하고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할 기능이 있다. OX? O. 2번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OX? O.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입니다. 자원 배분이 잘 안 돼요. 되기는 되는데. 옳은 질문 3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된다. 맞나요? O.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합니다.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 진출이 용이 곤란. 그다음에 완전 경쟁 불안정. 완전이나 불안정. 틀리지 뭐. 5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잖아.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 단기적 틀린 집. 6번 부동산 시장에서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 부동산에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한다는 소리야. 공적 제한이 국가가 제한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OX? O.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기능이 저하된다, 왜곡된다 그랬잖아요. 주택 이용화 현상과 주거 분리네요. 네. 자, 1번 주택 이용화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이 거주하는 가구 소득의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나요? 주택 이용화 현상은 주택의 질이 바뀌고 소득이 바뀌면서 주택 이용 주체가 바뀌는 현상. 5. 2번 상위 계층에 사용하던 기준 주택이 하위 계층 상에서 하로 갔습니다. 무슨 여가? 하향여가. 상향여가 뻔뻔스럽게. 3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소득 상위 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에서 상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무슨 여가? 상향여가. 더 뻔뻔스럽다. 틀렸어요. 4번 하향여가는 고가주택 지역에서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클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고비야죠, 고비야.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발생하려면 비용이 더 커야 됩니까? 가치 증가비 더 커야 돼요? 비용이 더 커야죠. 주택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클 때, 비용이 더 클 때 고비야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OX? O. 자, 5번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눠진 현상이 OX? X. 소득 때문에. 소득이 원인이 돼서. 6번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예부효과 편익 좋은 점은 추구하려 하고 부예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OX? O. 7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주택, 경계에 가까운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인이하라 할증. 고소득주택은 할인, 이건 인. 그래서 OX, X.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고생하셨는데 올해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은 오늘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합격자 발표가 1년 남은 거야. 1년. 그러니까 1년 후에 여러분 다 합격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되셨나요? 예. 자, 다음 주에 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